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경제상식 시간인데요. 공시지가 현실화, 이게 진짜 공시지가 현실화냐? 아니면 부자 증세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이미 제가 며칠 전에 생방송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인데, 그때 방송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당황을 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정리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려고 제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자, 공시지가 현실화. 첫 번째 이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연합뉴스에 나온 이 기사이거든요. 여기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10% 가까이 오를 듯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기사들로 보면 전국 평균이 9.5% 정도 오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 이런 데는 거의 20%가 넘게, 강남구는 24% 정도가 오르고, 아무튼 이 부자 동네라고 알려진 데들이 많이 오르는 거죠. 또 이 일반 주거지 아파트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또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삼성동에 그 현대차가 사들인 그 한전 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요, 평당 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5,670만 원이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40%가 오른 거죠. 명동 2가에 있는 우리은행 그 명동 금융센터 부지 같은 경우에는 8,860만 원이었는데 그게 1억 7,800만 원이 된다니까 2배가 된 거예요. 100%가 넘게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부자 동네,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공시지가 현실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현실화라기보다는 어쩌면 부자 증세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이 공시지가, 이것은 별로 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발언이 있어요. 국토부에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조직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게 국토부에 2018년에 생겨났는데 그 조직 이름이 뭐냐면 관행혁신위원회예요. 관행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 혁신위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의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적폐청산위원회예요. 국토부에 이제 그런 위원회가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혁신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관행혁신. 근데 이분이 그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2008년 10월 2일 날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공시지가 현실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다 올리겠다. 이게 관행혁신위원회의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고,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10월 달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못 올리겠다. 왜 그러냐?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 서민들도 재산세를 조금씩은 다 내니까 말이죠. 다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자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시지가 현실화라고 하는 것이 뭐 원칙적으로는 다 필요한데, 그런데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그거 그렇게 하면 일반 서민들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는 얘기는 그거 안 하자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뭐. 그 대신 일반 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공시지가는 뭐 많이 올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왜? 그거는 서민이 아니니까. 네, 뭐 그 사람들이 부담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관심 없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뭐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네, 이런 그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또 부자 동네라고 여겨지는 동네들 이런 데가 다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 정책은 실제로는 부자 증세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예, 부자 증세, 또 부자 감세, 뭐 이런 걸 가지고 옥신각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부자 증세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세금은 누구나 내야 되지요. 세금은 누구나 내야 되는데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서민은 세금 낼 필요 없어. 이런 방식의 조세체계는요, 이것은 약탈입니다. 세금이 분명히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나라가 살림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뭐 부자도 10% 내고 가난한 사람도 10% 내는 거야. 그런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그 금액이 많은 거지. 또는 뭐 부자는 조금 뭐 그 부담이 덜 할 테니까 그럼 한 15% 정도 내. 이렇게 하는 건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서민은 내지 말고 부자만 내. 부자만 증세를 해야 돼. 이런 식의 제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약탈인 거죠. 세금은 어디까지나 나라의 살림을 살기 위해서 그 재원이 필요하니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약탈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금을 부자들을 약탈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국민들조차도 세금은 부자만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한테 걷어야지 왜 나한테 세금을 걷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자연스러워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 그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헌법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어요. 그게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헌법도 헌법 제 59조, 이 슬라이드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헌법 제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로 정한다. 근데 그 법률로 정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면서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취지인 겁니다. 이 조세법률주의가 현대 국가들의 헌법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215년 여러분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계사 시간에 또는 정치 시간에 혹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1215년 그 당시 영국입니다. 영국의 임금이 킹 존이었거든. 존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라 살림을 너무 흥청망청 쓰고 막 귀족들로부터 뭐 자기 마음대로 돈 걷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시면 왼쪽 구석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장면인 거죠. 귀족들이 다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잖아요. 왕이 거기서 뭔가 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그나 카르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함부로 국민들을 잡아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왕도 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왕이 함부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을 거두려면 세금 내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거고, 왕이 킹 존이 이 귀족들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굴욕적으로 여기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뭐 간신배들이라고 그러고 뭐 무슨 감히 신하들이 왕한테 덤빈다고 그랬는데, 이게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기원이 된 거예요. 왜? 왕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통치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왕 네가 뭔데?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난 거거든요. 이게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인 것이고, 여기에서 세금 함부로 걷지 말고 세금은 반드시 거두려면 내는 우리들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 정신이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의 헌법 속에 이렇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뭘로 착각을 하냐면, 법률에 의해서 결정하면 아무거나 다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게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조세법률주의의 진짜 의미는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인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의 본래 취지에서 봤을 때, 이 재산에 관한 세금은 이것은 지방세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 동네에서 살림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영등포구이건 용산구이건 아니면 인천의 연수구이건 간에 우리 동네가 동네 살림을 살자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가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무슨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돈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거둬서 조달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돈을 거둘 것인가?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걷자. 이게 동네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재산 가치에 따라서 걷자. 재산 가치의 1%를 걷자. 또는 재산 가치의 0.5%씩을 내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살림을 살자.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돼 있죠. 미국의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기초자치단체들, 그것이 타운십일 수도 있고 스쿨 디스트릭트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기초자치단체들, 아주 작은 단위의 이 단체들이 학교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미국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다 동네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 초등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지역은 동네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 경찰도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찰, 소방서 이런 거 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동네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소방서도 운영을 하고 경찰서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조달을 하느냐? 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재산의 1%를 내자. 매년.
또는 뭐 0.7%, 또 많은 경우에는 한 1.5% 이렇게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1년에 재산세로 한 1% 정도를 내거든요. 그럼 한 700만 원 정도를 재산세로 내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 동네 학교도 만들고 무슨 도로도 내고 공원도 유지하고 경찰도 유지하고 이런데 그 돈을 쓰는 겁니다. 이게 재산과 관련된 세금, 조세 법률주의에 충실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재산세라고 하는 걸 동네의 재원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그걸 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납세자의 뜻에 따라서 세금을 걷고 그걸 납세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조세법률주의가 생겨난 그 근본적인 철학과 부합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명목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이 돼 있어요. 보유세가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그 기본적인 조세체계나 이것을 미국과 일본의 것을 따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치구의 재원 중에 이제 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율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세율은 국회가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지방세라고 줬으면서도 그 세율을 중앙정부의 그 국회의원들, 중앙의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난센스죠. 지방세라고 줬으면 지방세 이거는 지방에서 쓰세요 하고 줬으면 세율도 동네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아주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럭저럭 그래도 이 재산세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자치구의 세금이었고 거기서 세금이 거치면 그걸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썼습니다. 구청이 썼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동네 구민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와가지고 이것조차도 깨져버렸어요. 왜? 야, 그거 말이야. 그 재산세를 너희들이 걷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걷어가지고 동네에다가만 쓰면 그럼 부자 동네는 많이 쓰고 가난한 동네는 조금밖에 못 쓰잖아.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많이 쓰면 어떻고 조금 쓰면 어때요?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쓰는 건데 자기 동네에다가.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금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가 있는 김수현 씨 같은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야, 왜 너희들만 입이냐? 왜 너희들만 걷어가지고 너희들만 많이 먹니? 그 남의 돈 걷은 것도 아니고 자기 동네에서 자기 주민들이 낸 돈인데 왜 그걸 너만 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말이죠. 예, 지방세법을 다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재산세 보유세 중에 50%는 네가 써도 괜찮아. 하지만 나머지 50%는 그것은 니들 마음대로 안 돼. 그거는 서울시 전체가 걷어가가지고 나머지 모든 구에 가난한 구에다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지방세다운 지방세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즉 동네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는 씀씀이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조세법률주의가 우리는 사라진 거죠. 그 대신 뭘 하느냐? 자, 우리 동네 세금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영등포구든 용산구든 강남구든 이 동네 세금은 서울시가 결정하고 또는 행정자치부가 결정을 하고 국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세금인데. 이게 조세법률주의가 아니죠.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자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납세자들이 담고 있다. 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
깜빡했던 것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바로 지금 공동과세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드렸던 그것이 공동과세인데, 보유세의 절반은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머지 절반은 너희들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그 위에 광역자치단체가 이걸 걷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다가 다 나눠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세금이거든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무현 행정부 때. 이렇게 바꿨는데 당연히 이 강남구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아주 부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헌법 소원을 했는데, 권한쟁의라고 하는 헌법 소원인, 헌법 관련된 이런 재판입니다만은, 이 권한쟁의를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지방세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것은 중앙정부 또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강남구나 뭐 이런 서초구나 이런 데에서 너희들이 따질 일이 아니야. 너희들한테는 그것을 따질 힘이 없어. 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지방정부들이, 지방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또는 지방의회에서 이런 거를 결정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거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왜 할 수 없게 되느냐? 그 밑에 있는 가장 뿌리가 깊은 그 추진력은 뭐냐면 바로 부자에 대한 증오입니다. 부자들 돈을 부자가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부자 돈은 그건 나라 돈이기 때문에, 그건 나라가 거두어가지고 그건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서 써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너무나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세법률주의 또는 뭐 지방 분권에 의한 재정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맨날 지방 분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김부겸 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맨날 지방 분권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방 분권의 핵심인 우리가 우리 살림을 살기 위해서 우리 돈을 걷어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다 빠져 있어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김부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유시민이 이야기하는 그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자, 중앙정부가 부자들 돈을 거둬가지고 그거를 지방에다가 나누어줘서 지방이 마음대로 쓰게 하자.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지방분권이지만 사실은 그냥 부자 것 뺏어서 쓰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지방분권이 되려면 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 제가 오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공시지가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부자들의 것을 뺏는 수단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점점 더 그런 수단이 되어간다. 그것이 걱정돼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다고 해가지고 남의 것을 함부로 뺏어오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세금과 약탈은 그것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한 증오, 부자의 돈을 뺏어서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증오의 감정, 이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금은 점점 더 약탈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금과 관련된 조세 행정에서 이제 부자에 대한 증오를 빼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세금이 제대로 된 세금으로 원래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그 철학에 맞는 나라의 살림을 국민들이 돈을 내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치의 개념에 맞는 세금으로 변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